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믿기 힘든 검색어가 뉴스 상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의 탄핵에 관한 논란인데요.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놀랍게도 미 하원에서 결국 통과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빅뉴스죠. 내용은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한 내용을 명분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원 본회의에서는 이제 다음 두 가지 안건, 즉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를 명목으로 이번 표결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안건 모두 하원에서는 과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상 하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권력 남용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이 230표, 반대가 197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찬성은 사실상 99%가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하원 의회의 과반은 216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수치를 넘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트럼프에게 벌어진 일은 1868년 앤드루 존슨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가지고 역대 세 번째로 미 하원의 탄핵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물론 상당히 큰 불명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상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말이죠. 자, 하원이 지적하고 있는 권력 남용 혐의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트럼프가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대가로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라는 혐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트럼프가 행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이제 비협조적으로 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현재 하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정치인인지,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색깔이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뭐 트럼프는 일단 미국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각종 그 법인 기업들의 법인 세금을 좀 낮춰주고 행정 규제를 철폐해가지고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현재 굉장히 이제 잘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업가들의 대접을 좀 잘해주고 사업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 있던 미국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현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안에 있는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를 좀 줄이고 또 불법 체류자들은 적극적으로 추방하면서 그 고용 효과가 가능한 미국 내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고용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의 취업률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반대로 실업률은 근 50년 이래 사상 최저 수치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제 한편 일자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이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니까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소비력도 생기고 미국의 내수 경제도 다시 한번 뜨겁게 날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증명을 해요.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 수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침들은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만 결과는 되게 놀랍게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이 간단한 경제정책, 좀 자국민들을 우선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 간단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정치인이 그 전 세계에 잘난 척하는 엘리트 코스 정치인들 중에서 뭐 거의 없었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현 그 정치 상황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꽉 들어차 있는 헛똑똑이들 중에서 그 코리안 퍼스트 그리고 자국민 우선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뭐 거의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죠. 저 얼음사이다 같은 경우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제 자국민들을 좀 챙겨주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 뭘까요? 쉽게 말해가지고 사업하기 나쁜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 공장들이 자꾸 해외로,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흐름에 역행하면서 나 혼자 자꾸 법인세를 올리지를 않나, 또 부유층들에게 각종 세금만 과중하게 늘리면서 행정 규제를 간소화해 주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규제들은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과 자산가들 중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쉽게 투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뭐 그뿐입니까? 불법 체류자와 외노자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 저임금 근로시장을 형성하지, 이러니까 국민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나와 우리, 너 말고도 일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기업이 떠나고 외노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일자리의 전체적인 총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저임금 근로시장만 자꾸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내수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편 제가 이제 트럼프를 칭찬했던 국내 정치와는 다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또 많은 자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방위비 5배 인상이니 또 뭐니 하는 그런 외교적인 카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동맹국으로서는 좀 섭섭한 경험을 당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너무 돈돈거리다 보니까 외교적인 쪽에 있어서 이제 잘하고 있는 국내 정치에 비해서 해외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너무 돈돈거리다 보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적인 품격과 동맹 관계를 좀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우려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제 퇴역 장군들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돈 받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트럼프는 또 고립주의적인 성향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물론 그게 외교적 카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겠지만 이 사람이 고립주의적인 성향과 발언을 좀 종종 좀 보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 그래서 미국 내부에 있는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상 한국이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경영에 나서주는 게 뭐 제일 이득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실제로 미국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세계 패권은 열심히 유지를 해 나가는 게 그 사람들 국익에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이런 논란들을 간단히 이렇게 좀 소개만 해드리는데 만족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장점과 단점, 우리가 혹은 좀 칭찬이라든지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정치를 잘하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좀 애를 쓰는 거겠죠. 뭐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물론 협상을 할 것은 잘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손만큼은 반드시 꽉 붙잡고 가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우리가 좀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외교적인 스탠스를 보여줘야 미국에서도 호의적인 조건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졌었는데 다시 본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트럼프의 탄핵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트럼프는 당연히 이번 하원의 행동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당연한 반응이죠. 수치스러운 정치적인 사건이고 증오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하원에서 가결되었던 탄핵안은 이제 상원에서는 사실상 부결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왜냐?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더 많은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45석으로 공화당 의석수가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뭐 언론이라든지 정계의 그런 관측들을 보면 사실상 이번 탄핵쇼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측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